오늘 실습하게 될 내용은 SQL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 연습입니다. 오늘 하게 될 이 실습 내용을 제가 우리 그 실습의 첨부 파일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텍스트 파일을 올려놨습니다. 그래서 이 텍스트 파일을 보시고 이 텍스트 파일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SQL 프로그래밍 하는 것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한 실습을 하시고 그 실습 결과물을 과제물로 제출하시면 되는데, 혹시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보충 설명으로 이 오늘의 이 실습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이 이 실습을 위한 그 텍스트 파일에 있는 요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고 혼자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보충 설명을 하는 영상은 안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자, 어쨌거나 오늘 하게 될 실습 내용은 어제 목요일에 제시된 퀴즈 문제가 있는데, 이 퀴즈 문제를 아직 못 푼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어제 영상의 내용도 좀 길었고 퀴즈나 실습 과제도 조금 힘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안내드린 대로 오늘에 이어서 계속 이 오프라인 실습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혹시 목요일 퀴즈 문제를 못 푼 사람은 오늘 이 오프라인 시간을 이용해서 푸시면서 혹시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나 도움 요청을 채팅창에서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퀴즈 문제를 다 푸신 분, 혹은 다 오늘 오프라인 시간에 다 풀게 되면 16일 목요일에 제시된 실습 과제가 있습니다. 이 실습 과제도 SQL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실습을 하고 그것을 결과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, 이 SQL 실습 문장을 만드는 것이 좀 어려운 사람은 이 문장 자체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습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어서 하시면서 오프라인 시간에 채팅창에서 질문을 하시면서 어제 제시된 이 실습 과제를 오늘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. 예, 여러 학생들이 퀴즈도 이미 다 제출했고 실습 과제도 이미 다 제출한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. 그런데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아직 이 두 개를 다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실습 오프라인 구글 미트로 진행하는 이 실시간 오프라인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하시면 됩니다. 이 두 개를 다 마치시면, 혹은 이 두 개를 이미 하신 분들은 그 이후에 있는 SQL 프로그래밍 기초에 대한 내용을 오늘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. 좀 어제 오늘 이 영상과 과제 내용이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짧은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요 내용을 이미 다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좀 빨리 끝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, 아직까지 이 쫓아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빨리 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SQL 프로그래밍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, 그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한번 실습을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실습 과제입니다. 자, 그래서 그 실습을 다 하신 다음에 그 결과를 스크립트 파일로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. 자, 먼저 간단한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변수의 값을 어사인하고 그 값을 실행해보는 간단한 예제를 한번 해봤습니다. 프로시저 내부에서 변수를 사용하느냐, 프로시저 바깥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언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, 지금 아직 프로시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프로시저 바깥이죠. 그래서 이 바깥에서 변수를 사용하실 때는 별도의 선언 없이 그냥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set 골뱅이 앞에 붙여주시는데, 프로시저 밖에서는 이게 글로벌 변수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 골뱅이라고 하는 것을 변수 이름 앞에 붙입니다. 그래서 A 이렇게 하고 500, B 이퀄 300,
C equal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셀렉트 문에서 이 세 개의 변수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. 이 글로벌 변수는 이 프로시저 밖에 있기 때문에 프로시저 안이든 밖이든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변수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가 하나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. 프로시저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이 프로시저를 혹시 여러분들이 만들다가 실수해 가지고 잘못 만들었을 경우에는 다시 수정해야 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있으면 이 프로시저를 없애는 문장, 드랍 프로시저 문장을 앞에다가 하나 넣어놨습니다. 없으면 드랍을 안 할 것이고 있으면 드랍을 할 거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이 프로시저를 만들었다가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수정이 안 됩니다. 그래서 드랍 하신 다음에 다시 생성하고 드랍 하신 다음에 다시 생성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드랍 하는 문장을 넣어놨으니까 수정하실 때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프로시저를 생성하실 때는 딜리미트를 바꿔줍니다. 이 끝나는 문장 끝 부호인데 이 끝 부호를 세미콜론이 아닌 달러 사인으로 프로시저의 끝을 나타냅니다. 그리고 다시 이제 다른 문장들이 세미콜론으로 끝을 표시하겠다라고 해서 이 딜리미트를 바꿔주는 부분인데 이건 항상 앞뒤로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이 프로시저의 내용을 보시면 create procedure라고 한 다음에 프로시저의 이름을 줍니다. 그리고 이제 괄호가 있는데 이 괄호 안에는 이 프로시저를 호출할 때, 이 프로시저를 실행할 때 사용자들이 부를 때마다 어떤 값을 전달해 줘서 내가 전달해 준 값에 대해서 이 프로시저를 실행할 수 있는데 그때 전달한 값을 받기 위한 파라메타 변수들을 선언하는 부분인데 파라메타가 필요 없어서 지금 비어 있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프로시저의 시작과 끝은 begin, end 사이에 이 begin, end 안에 여러 문장들로 프로시저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변수를 프로시저 안에서는 변수를 사용할 때 선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declare x, declare y, declare z 해가지고 세 개의 변수를 선언했습니다. 혹시 이렇게 한 줄에 여러 개가 실행이 안 되면 이걸 줄을 바꿔서 각각의 줄로 해서 한 줄씩 이렇게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. 자, 그래서 어쨌거나 변수 3개를 선언한 다음에 이 변수에 대해서 값을 지금 x에는 50, y에는 35 이렇게 하나씩 만약에 한 줄의 문장이 실행이 잘 안 되면 한 줄씩 실행하시면 됩니다. x에 50, y에 30, 50 한 다음에 z에 x-y 해서 이 x, y, z의 값을 출력하도록 이렇게 프로시저가 되어 있습니다. 이 프로시저를 생성하면 프로시저가 등록이 되는 것이고 이 프로시저가 실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. 이 프로시저의 데피니션이 등록이 되고 이걸 호출할 때 비로소 실행이 됩니다. 그래서 밖에서 call 한 다음에 이 프로시저를 실행합니다.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방법, 실행을 호출하는 방법은 call 한 다음에 프로시저 이름을 넣어주면 이 프로시저가 호출되어서 실행이 됩니다. 그러면 이 시점에서 프로시저가 실행이 되어서 x50, y35 뺀 이 값이 셀렉트에 의해서 출력이 됩니다. 한 번 더 또 불렀다 그러면 한 번 더 실행이 되어서 부를 때마다 실행이 되어서 그 값이 출력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프로시저를 만들고 그 프로시저를 호출해서 실행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A, B, C 세 개의 변수를 셀렉트 했어요. 지금 현재 프로시저 바깥입니다. 그죠? 이 프로시저가 끝났고 이 프로시저 바깥에서 A, B, C를 셀렉트 하게 되면 저 앞에서 만들어 놨던 이 A, B 있죠? A, B, C 있죠? 이 값이 출력이 됩니다. 그래서 글로벌 변수이기 때문에 이 프로시저 밖에서는 이 변수가 실행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elect x, y, z라고 하는 값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 x, y, z는 프로시저 안에서 선언하고 사용했던 변수입니다. 이것을 이제 지역 변수라 그러죠. 요 x, y, z는 요 프로시저 내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. 이 프로시저 내에서만 생성이 되어서 사용되고 이 프로시저를 벗어나면 이 변수는 사용되지 않습니다. 이 변수는 프로시저 내에서만 생성되어서 사용하고 프로시저 밖에서는 끝나면 이제 사라집니다. 따라서 이 프로시저 밖에서 x, y, z를
셀렉트 해달라고 그러면 이 변수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. 왜냐하면 이 XYZ는 프로시저 내에서만 사용하는 로컬 변수고 프로시저 밖에서는 이 변수가 생성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XYZ를 셀렉트 해보시면 변수가 없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. 그러면 이 프로시저 밖에서는 골뱅이를 앞에 붙여야 되나 보다. 그래서 XYZ를 앞에 골뱅이를 다 붙여가지고 한번 셀렉트를 해봅니다. 이렇게 하시도 이 XYZ는 프로시저 안에서만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프로시저를 빠져나가면 없어지기 때문에 이 XYZ는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 XYZ 골뱅이를 붙이셔도 새로운 변수, 아까 앞에 ABC처럼 이 글로벌 변수 ABC가 있었듯이 새로운 글로벌 변수 XYZ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. 따라서 이 앞에 x에다가 50 넣고 y에다가 35 넣고 그것에 뺀 값을 넣고 했던 값이 안 나옵니다. 이건 새로운 변수를 새로 이제 만들어서 쓰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값을 하나도 안 줬기 때문에 빈 값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어쨌거나 XYZ는 새로운 글로벌 변수고 앞에 있었던 XYZ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. 따라서 프로시저 안에서 로컬 변수는 그 프로시저 내에서만 쓰고 벗어나면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 프로시저를 조금 바꿔서 새로운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 새로운 프로시저의 이름을 마이너스 프로크 2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. 그래서 혹시 만들다가 실수를 하시게 되면 없앨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드랍 프로시저 문장을 제가 하나 넣어놨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전에 실행하시면 없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밑에서 만들었는데 고쳐야 되겠다 싶으면 없앤신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고쳐서 다시 크리에이트 하시고 다시 크리에이트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, 프로시저를 처음 만들 때 앞과 끝에 딜리미터를 바꿔주는 부분은 앞뒤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reate 프로시저 이름이 마이너스 프로크 2입니다. 요 이름의 프로시저를 하나 만드는데 이번에는 파라메타가 있어요. 예, 이 파라메타의 in은 뭐냐면 내가 입력으로 받겠다. 그러니까 나를 부를 때 부르는 쪽에서 넘겨준 걸 이 프로시저가 내가 받겠다. 그럴 때 in을 하는 거고요. 이 프로시저에서 계산을 해서 나를 부른 쪽에다가 넘겨주겠다. 출력 값으로 전달해 주겠다라고 할 때는 아웃풋 변수를 씁니다. 근데 현재는 지금 아웃풋 변수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입력만 받는 걸로 우리가 예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in 한 다음에 인풋용입니다. 나를 부를 때 넘겨주는 값을 여기서 인풋을 받겠다. 어디다가 저장하느냐면 s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. 이것의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입니다. 또 하나의 인풋 파라미터를 하나 더 정의하는데 이름이 t고 정수형입니다. 두 개의 정수값을 부를 때 넘겨주면 그걸 s와 t에 저장하겠다 이런 뜻입니다. 그 다음에 안에 로컬 변수 u를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. 이 정수 타입입니다. 그래서 이 u에다가 s-t 그러니까 나를 호출할 때 넘겨준 값을 s와 t에 저장하는데 그 넘겨준 값 s와 t의 값을 빼준 겁니다. 그런 다음에 u를 저장하고 s와 t와 u를 셀렉트해서 출력을 하는 이런 프로시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이 프로시저를 호출할 때는 call 한 다음에 프로시저 이름을 주고요. 여기까지가 프로시저 이름 주고 그 다음에 이걸 프로시저를 실행할 때 넘겨줄 파라메타 값을 여기 주시면 됩니다. 이 프로시저가 두 개의 인풋 파라메타가 있으니까 200, 150 이렇게 넘겨주시면 실행 결과가 200 빼기 150이 이제 실행된 결과가 나올 겁니다. 똑같은 프로시저를 한 번 더 부릅니다. 한 번 더 부를 때 다른 값을 줍니다. 5000, 2550 이렇게 다른 값을 주면 이번에는 5000 빼기 2550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. 또 한 번 더 부릅니다. call 한 다음에 똑같은 프로시저를 부르면 이번에는 30, 10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주면 30 빼기 10의 결과가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. 이렇게 프로시저는 한 번 만들어 놓고 밖에서 여러 번 불러서 쓸 수 있고 부를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값을 줘서 그 원하는 값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아까 요 프로시저 마이너스 프로크 2 하기 전에 그 앞에서
마이너스 proc 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어요. 이거는 매개 변수를 받는 게 없고 항상 내부에서 값을 어사인해서 그 값을 고정적으로 실행하죠. 그래서 얘는 여러 번 불러더라도 항상 똑같은 값이 옵니다. 항상 똑같은 계산 처리를 하도록 프로시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. 자, 이제 새로운 프로시저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요 위에 있는 요 프로시저를 살짝 변형한 프로시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번에 하게 될 새로운 프로시저는 이런 프로시저입니다. 자, 여기 보시게 되면 OPER proc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 번 try and error로 수정할지 몰라서 일단 먼저 없애는 프로시저를 없애는 드랍 프로시저 문장을 앞에다가 하나 넣어놨습니다. 그런 다음에 프로시저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성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프로시저는 input 파라미터를 두 개 받아서 두 개의 값을 받습니다. 그리고 이 두 개의 값에 대해서 더셈을 할지 뺄셈을 할지 곱셈을 할지 나눗셈을 할지 무슨 연산할지 이 연산자도 파라미터로 받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 두 개 값에 대해서 요청한 그 연산자의 종류에 따라서 해당되는 연산을 실행하는 그런 프로시저입니다. 그 앞에 있던 프로시저를 조금만 수정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의미에서 제가 좀 문장을 비워놓은 문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빈 부분을 채워서 프로시저를 완성하신 다음에 실행하는 것이 오늘의 이제 주요 실습 과제입니다. 자, 이 프로시저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프로시저 이름은 OPER proc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. 파라미터가 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 OP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 T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네요. 세 개의 파라미터를 봤습니다. 이게 첫 번째 값이고 이게 어떤 연산을 할 것인가 하는 연산자고 요게 두 번째 값이고 이렇게 세 개의 파라미터가 오는데 이 세 개가 다 부를 때 전달하면 내가 입력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입력용 파라미터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로컬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놓고 이 로컬 변수에다가 결과 값을 저장을 할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가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서 연산자 종류에 따라서 연산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케이스문을 사용을 했습니다. if문을 사용하게 되면 if문이 이제 여러 개가 사용되니까 케이스문을 사용해 봤습니다. 케이스문은 케이스라고 한 다음에 and 케이스 요 사이에 여러 케이스 즉 조건을 주면 되는데 그 조건은 when 한 다음에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럼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실행할 문장이 then 다음에 이렇게 문장이 오면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플러스가 왔을 때 오퍼레이터에 플러스가 왔을 때 그때는 S와 T 넘겨준 S와 T를 더해서 결과를 U를 저장을 하고요. 만약에 오퍼레이터가 마이너스가 왔으면 S와 T를 뺀 계산을 해야 되겠죠.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제가 비워놨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와 T를 빼서 U에다가 저장하는 그 식을 여기다 넣으면 될 테고요. 곱하기가 오면 곱하는 계산을 하면 될 것이고 나누기 연산자가 왔으면 나누기를 하시면 되겠죠. 이 4층 연산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200개 오면 연산하기가 곤란하죠.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만 그냥 에러가 났다는 표시로 그냥 큰 마이너스 값을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면 이 부분에 에러가 났다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거나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연산을 하고 그러면 이 연산자가 뭐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U에 들어가는 값이 달라지죠. 그런 다음에 select 해서 결과를 출력합니다. 결과를 출력할 때 S를 출력하고 연산자를 출력하고 T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싱글 쿼테이션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이 문자열이 그냥 그대로 출력됩니다. 그러니까 이 S의 연산자를 넣고 T를 한 다음에 이퀄 기호를 그냥 넣어달라는 거죠. 그런 다음에 U가 결과값이죠. 그래서 어떤 연산자냐에 따라서 연산 결과가 달라질 텐데 그 U를 출력하는 이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만들어 놨습니다. 이렇게 프로시저를
생성을 하고 나면 이제 밖에서 부를 수가 있죠. 자, 부르실 때 call 한 다음에 OPER proc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3개를 넘겨줍니다. 이게 첫 번째 값이고, 콤마. 그 다음에 문자로 플러스 기호를 넣어줬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값 50 이렇게 주게 되면 S에 100, OP에 플러스 50에 T에 50 요 값이 차례대로 여기에 요 S와 OP와 T의 차례대로 전달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거기 OP에 맞춰서 이 경우에는 덧셈을 한 결과가 출력이 될 겁니다. 똑같은 프로시저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. 이번에는 다른 값 250 빼기 120 이렇게 주게 되면 이 빼기의 결과가 출력이 될 것이고요. 10 곱하기 5 이렇게 3개 값을 주게 되면 10에 5를 곱한 값이 나올 겁니다. 그 다음에 400 나누기 80 하게 되면 400을 80으로 나오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. 여기까지 차례대로 실습을 하신 다음에 요거 실습하시려면 여기에 비어있는 문장을 채워주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에러가 나겠죠. 자, 이렇게 채워서 완성하신 후에 이 4개의 호출문을 차례대로 실행을 해보시고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임의의 호출문 4개를 원하는 값과 원하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임의의 호출문 4개를 작성하시는 것까지 하시면 오늘의 실습의 과제가 다 끝납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완성한 이 문장을 마리아DB에서 실행을 했으니까 쿼리 창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실행하시면 더 편리할 겁니다. 쿼리 창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여기까지 실습하시고 그 쿼리 창에 있는 모든 문장들을 스크립트 파일에 저장을 해서 그 파일을 실습 결과 과제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오프라인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궁금한 것이나 혹시 잘 안되는 부분이나 오류가 있으면 구글 미트 채팅창에 계속 질문을 해주시면서 저랑 같이 오늘의 이 과제를 완성을 해보겠습니다. 혹시 이 오늘의 과제를 빨리 끝내시고 어제 과제물을 그리고 퀴즈를 다 완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오프라인 시간에 그 퀴즈와 어제의 과제들을 하시면서 뭐 나중에 혼자 하셔도 되지만 질문을 한다든가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오늘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이 오프라인 시간에 우리 조교와 제가 대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실습하는 것의 애로사항들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조교와 저의 도움을 받아서 어제의 퀴즈와 어제의 과제를 포함해서 오늘의 과제를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오늘 오프라인 실습도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